네, 파트 3입니다.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도쿄 managed to fund its spending. 도쿄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낸 거죠. Fund its spending. 자신의 지출의 자금을 대는 것을 해냈습니다. Managed to 부정사하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내다죠. Through rock bottom interest rates. rock bottom은 아주 바닥에 있는 이자율 가지고요. 거의 뭐 0%의 이자율 가지고 이거 국가의 지출에 자금을 대는 걸 해냈어요. That minimized borrowing cost. 이러한 이자율이 이러한 rock bottom interest rates가 완전히 바닥에 이르는 이자율이 차입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요. The Bank of Japan began to reverse its long-standing policy. 근데 일본의 중앙은행이 reverse 뒤집기 시작했죠. 이런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Of ultra low interest rates, 아주 초저 금리의 이런 정책을요. 2024년에 그런 초저금리 유지하겠다는 이런 오랫동안 유지된 정책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It's moving slowly.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fears of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Financial instability, 이 재정상의 또는 금융상의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Mr. Rogoff Harvard said, 하버드 교수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이자율이 그냥 조금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Japan has stuffed debt into every orifice of the financial sector.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일본은요, debt, 부채를요, into every orifice. orifice라는 단어가 있는데, orifice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financial sector, 금융 분야의 모든 orifice 안에다가 부채를 집어넣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펜션 펀드, 연금 펀드,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은행, 이런 financial sector의 orifice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orifice. 네, orifice 정도인데요. orifice는 홀, 구멍이란 말이 있네요. orifice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보면요.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Middle English orifice from Old French 옛날 프랑스에서 왔고 그 전에는 라틴어 오리피시움에서 왔다. 오리피시움. 오리스가 mouth, 입이라는 말이다. 오스가 그리고 facere가 making, doing. 그래서 literal 글자 그대로 하면 something made like a mouth, 입처럼 만들어진 물건 또는 made opening 또는 만들어진 구멍을 orifice라고 그런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 미들 잉글리시로 14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orifice가 됐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나토미, 이 해부학에서 그 오프닝의 뜻으로 orifice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 다음에 뭐 기술 또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그 구멍이라는 뜻으로 orifice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러니까 의학과 기술 쪽에서 원래 쓰는 단어네요. orifice라는 말이. 그래서 재정이 아니고 금융 분야의 모든 그런 구멍 속으로 부채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 등등에다 and there are inflation pressures. 그리고 또한 일본에는요 인플레 압박이 존재합니다. The combination of low interest rates and elevated inflation, 이 두 가지의 결합이요, A와 B의 결합, 낮은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고조된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particularly hurt, 특별히 누구한테 그 피해를 입히냐면 working and middle income families, 근로계층, 그 다음에 중산층 가구들에게 특별하게 피해를 입힙니다. 낮은 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인플레는 고조된, 그러니까 은행에 돈 맡겨놔도 이자가 붙지 않아요. 뭐 대출 이자는 낮아서 좋게 해줬지만 그러나 돈이 이거 재테크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who see the value of the savings erode.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세이빙스의 가치가요, 그들의 저축금액의 저축분의 가치가 erode 하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각동사 뒤에는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저축해 놓은 돈의 가치가 예를 들면요 10,000옌을 은행에다 갖다 놨는데 그것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점점 내려가요. 왜냐? 이자는 별로 안 붙지.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오르지 그랬더니 소고기 한 근 사 먹는데 전에보다 돈이 더 들어. 은행 이자는 안 불어나고. 그러면 수입이 점점 저축해 놓은 그 가치가 실제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침식되는 거예요.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이 다케이치 Japan's Prime Minister Tokyo's debt. 일본의 부채가 is already staggering. 아주 경악스럽다. 놀랍다. amounting to 어디에 다다라서 more than twice the country's annual economic output. 일본의 연례적인 연간 그 경제 생산의 2배를 넘어서서 200%에 이르렀어요. Mr. Takaichi's announcement rattled investors. Mr. Takaichi의 발표가 그러니까 총선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을 뒤흔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완전히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Bondholders quickly began selling and bond yields. 일본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죠. 그런데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르게 판매하기 시작해버리고 매각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bond yield는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의 interest that government pay. 채권 수익률은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입니다. When they borrow money, 그들이 돈을 빌려올 때, 그러니까 bond yield가 여기서 이제 국채, 이거 그냥 뭐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가 아니고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이 jumped, 급등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요. The uneasiness bled into 이런 불편함, 이런 불안함이 bleed라는 말은 bleed죠, bleed. bleed가 피를 흘리다가 bleed잖아요, bleed. into other financial, 다른 그 금융 그런 시장 쪽으로 이 불안함이 퍼졌다는 거죠. 피가 그쪽으로 흐르듯이 이 피해가요 그쪽으로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Japanese investors are historically the largest foreign holders. 일본의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요 가장 큰 foreign holders of U.S. Treasuries. U.S. Treasury는 미 국채입니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 소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국채 다 매각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를 쑥밭을 만들 거야. 금융시장을 협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요. US 트레저리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일본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 나라다 이 말이에요. But higher return from Japanese bonds. 그런데 일본 채권으로부터의 더 높은 수익률이 could cause them. 그 일본 사람들이 뭐마저도 야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Cut back on은 무엇을 줄이다요? Cut back 세 가지를 their purchase of American debt. 미국 채권, 미국 부채요. 즉 미국 채권을 말합니다. 미국 채권의 매입을 줄이도록 해버릴 수 있어요. 왜냐?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bigger yields at home. 국내에서의 더 큰 수익률, 더 큰 수익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take advantage of,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국내 채권 사면 더 이익이니까 미국 국채 사는 걸 줄인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the yield on the 10-year US Treasury note, 지난주에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yield가요 10년물이라고 그래요. 10년물 미국 국채, 미국 국채하면 됩니다. 미국 채권에 대한 그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to its highest level, 가장 높은 수준으로 since August, 작년 8월 1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The turbulence set off, 이런 혼란이 촉발시켰습니다. 얼람서망삼일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경악을, 놀라움을 촉발시켰어요. Ken Griffin, Chief Executive of the Hedge Fund Giant Citadel이라는 해치 펀드의 아주 거대 기업의 CEO인데 대표이사인데 캐주얼 셀오프, 이번에 이 매각 현상을요, 미 채권의 매각 현상을 무엇이라고 성격 규정했냐면 as an explicit warning, 아주 명시적 경고로 성격 규정했습니다. To other heavily indebted nations, 다른 엄청나게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볼까요? The United States. Noting that, 이 양반이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not even the world's strongest and largest economy,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큰 국가 경제조차 is immune, 면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면역된 게 아니에요. immune to,
면책 또는 면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to the risk에 면역된 게 아니라 면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Faith in U.S. credit worthiness, 미국의 신용에 대한 믿음이 잠깐 동안 shuddered, 잠깐 동안 흔들렸어요. 지난 가을에, 지난 4월에 shuddered, 잠깐 흔들렸습니다. When 그때 4월에요. Mr. Trump's breach of tariff flip-flops, 블리치라는 것이 맹공격입니다. 맹공격.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런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아시죠? 그런데도 처칠의 그 지도력 하에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다 항복했을 거예요. 얼마나 조사됐는지, 런던을요, 얼마를 박살내는지 그게 블리치입니다. 맹폭격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7일 날, 작년 4월 7일 날 맹폭격을 가했잖아요. Tariff flip-flops. 관세의 태도 변화입니다. 잘 나가다가 그날 하루아침에 4월 7일 날 Liberation Day, 이 미국의 해방일이다. 그동안에 잘들 해먹었다. 이거 미국을 악용해서 잘들 해먹고 이제는 미국이 그런 악용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4월 7일 해가지고 관세에 대한 태도 변화요.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바가지를 막 씌우는 거죠. 그런 공격이 야기시켰습니다. Treasury yields, 미 채권의 소득률을, 채권의 이 채권 수익률을 to suddenly surge, 갑작스럽게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4월 1일로 잠깐 동안 흔들렸었다는 겁니다. American bonds remain a safe haven in a risky world. 미국 채권은 아직도 어떤 상태로 남아있냐면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있습니다. 피난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로우니까 a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그것은 콩글리쉬입니다. as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형식이라야 됩니다. 지금 이 형식입니다. 주어에다가 동사에다가 주격보호에다가 이 형식 명사보호가 주격보호가 돼야 돼요. 이 형식에서는요. 수식어구로 만들지 말고 부사 수식어구로 만들지 말고 명사보호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건드지 마세요. as 붙이지 마세요. 다쳐요.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risky world, 아주 위험한 세상에서요. Still, 그러나 the president's erratic economic policy making, erratic, 그런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정책 위반, 그 다음에 trade wars, 그리고 무역전쟁 이 두 가지가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다 이거죠. Why? 다음 같은 이유입니다. The current debt, 현재의 부채가 isn't like any other episode, 다른 어떤 사건과 닮지 않은요. 어떤 사건하고 닮지 않아요. 이놈의 미국 역사상 지금 현재 미국 부채 상황이요. 다른 어떤 상황과도 닮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윌리엄이 말했는데 이 사람이 author of fiscal therapy, 재정, 국가 재정 그 치료법, 교육 American debt addiction, 미국의 부채의 중독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investing in the future, 미래에 투자하기 그런 책을 쓴 분이에요. The U.S. national debt is now $38 trillion. 미국의 국채가요, 국가 부채가 지금 38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Roughly 125% of the size of the American economy. 미국 경제의 약 125%, 일본은 약 200% 이렇게 되는데, 유럽 is threatened. 그런데 유럽이 지금 협박받고 있습니다. By an increasingly aggressive Russia.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elligerent,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요. Mr. Trump has been acting like Max Bialystock. 트럼프는요, 그동안에 어떤 행동을 해왔냐면 Max Bialystock처럼 행동해왔는데 In the Producers라는 작품에서의 이 맥스처럼요, Promising Payouts to Farmers. 이 작품에서 맥스라는 이 주인공이 이 payouts 농부들에게요, taxpayers and bondholders, 농부, 그 다음에 납세자, 그 다음에 채권 소지자들한테 이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대가를 나중에 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했어요. With a limited pot of money. 제한된 그런 항아리요. 제한된 그 돈 항아리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사방팔방, 전국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한 2만 명한테 다 나중에 농부들한테 농사 지어주세요. 돈 다 드릴게. 세금 하여튼 사기치고 돌아다녔다 이거죠. 그래서 미스터 트럼프가 마치 사기꾼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취임한 이래로 현재 완료 진행 중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사기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Analysts expect that, 애널리스트는 예상합니다.
The midterm elections 이번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 will prompt the White House 백악관이 뭐하도록 촉발시킬 걸 spend even more freely 심지어 더 많이 자유롭게 더 많이 그냥 제멋대로 지출하도록 in the coming year 앞으로 1년 동안에 2026년 이번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환심을 사야 되니까 표를 사야 되니까 심지어 백악관이 더 많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돈을 써댈 것이다 이거죠. This month 이번 달에 Mr. Trump vowed to further increase military spending. 이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맹세했죠.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군사 지출을요. to 1.5 trillion dollars over the next fiscal year. 이거 앞으로의 그 fiscal year요. 회계년도 앞으로 1년 회계년 동안에 국방 예산을요. 1조 5천억 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Which the Committee for Additional Federal Budget calculated 이 조직이 계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삽입구입니다. 다음에 which 잘했습니다. which가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 돈은 which의 선행사는 이거겠죠. 이 1.5 trillion 달러 이 돈은 which would add 추가시켜야 될 거라는 겁니다. 5.8 trillion dollars 5조 8천억 달러를 추가시켜야 돼요. 저 내셔널 국가 부채에다가 이거는 인트레스트 이자율까지 포함하면 이자까지 포함하면 over 10years 10년간에 걸쳐서 net interest payments have tripled 순 이자 지급금이 have tripled 그동안에요 3배 증가했습니다. over the p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 reaching roughly 1 trillion dollars 그래서 대략 1조 달러에 지금 이르렀다는 겁니다. 1년에 1조 달러씩 이자를 낸다 이 말이에요. They now eat up 15%. 그래서 이 이자 대금이 이제는 뭘 먹어치우는데 15%를 먹었습니다. US spending. 미국 지출에 국가 예산의 15%를 이자 대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second biggest expense after Social Security. 그래서 이자 지급이 지금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입니다. 가장 큰 지출은 소셜 시큐리티요, 사회복지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복지인 셈이죠. 사회안정이라는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출 항목에서 가장 큰 지출은 이자 상환이다. 그죠? 이자율 지급입니다. 이자 지급이요. Mr. Gale, who recently co-authored a study, 연구를 공동 집필하신 분인데, 최근에 공동 집필했어요. On the US debt, 미국 국채에 대한 연구를 공동 집필했는데 warned 경고했습니다. The continuing prospect of growing debt, 증가하는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전망이요. 증가하는 그 부채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threatened,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country's role, 미국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어요. As an economic leader, 경제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Investor confidence, 투자자 자신감을요, 파괴하고 있어요. In treasury bonds, 미 국채와 and 달러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있다. It also increases, 그리고 이 상황은 또한 the burden,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On this generation's children, 이 세대의 어린아이들 and grandchildren, 그리고 그 손자들에 대한 부담을 차세대 또 그 차차 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As Mr. Gale explained, 이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the more you consume now, 여러분들이 지금 더 많이 소비한다. 이거 앞에 있는 the more는요, 그냥 더 많이 소비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많이 소비해요. 전에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더는요, 부사입니다. 관사, 명사 앞에 붙은 관사가 아니고 부사로 그만큼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덜 여러분들은 나중에 소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더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덜 나중에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할수록 지금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덜 소비하게 됩니다라고 이제 자연스러운 번역이 나오겠지만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